예, 지난 시간에 우리 미국 대선 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얘기를 해보죠. 조금 더. 여기, CNN에서 가져온 건데, 어, 여기 보면 여기 이 옐로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밤인가 여러분하고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밤에 여러분하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538을 다시 가가지고 요 세븐 스테이트를 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네바다인데, 네바다가 빨간색이었고요. 아리조나가 빨간색이었고, 지금 요게 일렉트랄 보트 됐습니다. 조지아가 빨간색이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빨간색이었고요. 펜실베니아가 빨간색이었고요. 미시간이 파란색이었고, 위스콘신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때 누가 이길 건지 그거 우리 반에서 우리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어,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요 538을 들어갔는데 펜실베니아가 바뀌었더라고요. 펜실베니아가 그때 수업 시간에 봤을 때 트럼프가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인가요? 하루 사이 이틀 사이에 해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펜실베니아를 해리스로 바꾸면 지금 현재 이 상태면 트럼프가 이깁니다. 근데 여기가 펜실베니아면 해리스가 270대 268로 이기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펜실베니아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역전이 됐다는 게 좀 놀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 쇼를 조금 밥 먹으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5개 여론기관의 프리딕션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우리가 봤던 538이에요. 538이 뭐냐면 요걸 다 더하면 538이에요. 요 투표 그게. 그래서 538인데 저가 알기로 538은 미국의 ABC랑 연동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538의 프리딕션을 270대 268이라고 그렇게 예,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한 것 같고요. 그때 5개 기관의 프리딕션이 있었는데 3개가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러고 2개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렇게 프리딕션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밥 먹으면서 나오기 직전에 BBC를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팩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여기에 주지사 선거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지사 선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 538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거버너도 있을 텐데, 예, 거버너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거버너 선거는 지금 원사이드하게 데모크라틱이 이기고 있어요. BBC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538이 노스캐롤라이나가 빨간색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파란색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통계에서? 우리 배웠는데 오늘도 나올 얘기고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 월요일 수업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버너를, 그러니까 주지사를 데모크래틱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프레지던셜 일렉션에서 데모크래틱을 찍을 확률 개연성이 높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수학 기호로 뭐라고 표현해? 지난주에 그림에 있었는데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림 그릴 적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림 그릴 적에 여기가 센터고요. 여기가 시그마 x, 여기가 어떻게 됐죠? 시그마 y. 이게 뭐가 곱해졌죠? 예? 예? 그쵸. 상관계수. 사람의 투표 성향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파지티브 양의 상관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지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를 빨간색으로 칠한 거에 제가 의심이 드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온 BBC 뉴스 거기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 가버너는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 투표를 할 적에 거버너를 민주당을 찍었으면 프레지던트도 민주당을 찍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예, 여긴 버지니아군요. 버지니아는 색깔이 뭐였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세븐 스테이트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538의 결과를 프로젝션을 하면 지난번에 펜실베니아가 빨간색으로 프로젝션 했었는데 이번에 어저께 밤에 보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놀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놀랬던 거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오늘 아침 BBC 뉴스 결과를 보면 거버너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해리스가 먹지 않을까. 예, 그렇게 프리딕트를 합니다. 한번 투표 끝나고 한번 봅시다. 사람의 그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 정도로 하고, 예, 통계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릴레이션입니다.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하이트하고 웨이트 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긋는데 그게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MLE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LE를 이용해서 L2 로스를 왜 미니마이즈, L2 로스를 아니 ML,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한다는 게 L2 로스를 minimize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고, 크로스 폼 솔루션을 풀면 솔루션이 요 관계가 있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센터를 지나가고, 시그마 x 움직이면 로 곱하기 시그마 y만큼 움직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x를 가지고 y를 프리딕트 할 때고요. y를 가지고 x를 프리딕트 할 때는 이게 여기가 시그마 y, 이쪽이 로 곱하기 시그마 x.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노멀리케이션을 노멀리케이션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노멀리케이션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더 해서 좀 더 제너럴한 노멀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y라는 걸 프리딕트 하는 거고요. 좀 더 제너럴하게는 요 x가 여러 개의 인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딕트 하는 걸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은 좀 더 제너럴하게 노멀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x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x가 하나인 경우에요. 그래서 x가 하나인 경우에 y를 어떻게 프리딕트 했냐면 여기는 베타로 표시했네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LR라고 모델링을 하고 요 LR는 typically IID 노멀로 가정을 합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요 x를 설명변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x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요 하이트 웨이트가 지금 하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웨이트를 프리딕트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웨이트를 프리딕트 하는데 하이트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를 할 땐 나이도 중요하겠죠. 나이도 중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젠더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GPA라고 그러면 여기 성적이라고 그러면 뭐 데일리 자기가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스포츠 액티비티는 얼마나 했느냐 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y를 프리딕트 하는데 하나의 x 인자만 가지고 프리딕트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인자를 가지고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베타 제로, 여기서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 베타 n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직 셋업은 인풋이 x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y예요. 근데 인풋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여기는 지금 d개의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인풋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이제 선형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인풋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이타 1 x1 베타 d xd를 이용해서 y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i라고 쓰겠습니다. i번째 데이터라고 해서 요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프리딕 하고 싶은 거예요. 모델은 여기 입실론이 붙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해주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어떻게 예, 예, 예. 베타 여기 베타 제로라고 할게요. 베타 제로, 베타 원, 요거 베타 제로부터 베타 d까지를 찾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y i 프리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베타 제로부터 베타 d에 디펜드 해요. 그러면 yi 하고 yi 프리딕 그냥 쓰겠습니다. 베타 제로, 베타 1, x 베타 d, x d.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액츄얼이고요. 이게 프리딕이에요. 그죠? 그걸 스퀘어를 해주고요. 네, 이게 L2 로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로스를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베타 0, 베타 1, 베타 2 그래서 여기 베타 D가 있는 거고요. 여기 L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길 거고요. 요 미니멈 값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로직이에요. L2 로스를 찾는데 그러면 그 L2 로스를 어떻게 찾느냐? 예.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이거를 수학적인 폼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베타 제로로 미분하고 베타 1으로 미분하고 베타 2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베타 제로로 미분하고 베타 1으로 미분하고 베타 d로 미분해서 이걸 다 0으로 하는 근데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걸 찾으면 이게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일 때 우리가 봤던 게 요거예요. 변수가 두 개일 때 우리가 봤던 게 이겁니다. 이제 변수가 n 여기 두 개가 아니고 d 플러스 1개일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노멀리케이션을 설명할 거고요. 그거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리딕 밸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보고 그거를 조금 매트릭스 폼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0, 베타 1, x1, 베타 d, xd 이렇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 개수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게 yi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이 베타 0, 베타 1, 베타 d 여기 1, x1, xd의 첫 번째 데이터, 다음에 i 번째 데이터, n 번째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의 베타 0 정확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타 0, 베타 1, x1, 베타 d, xd 첫 번째 데이터에 관한, 그 다음에 베타 0, 베타 1, x1, 베타 d, xd n번째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빼주냐면 y1부터 yn을 빼줘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x라고 부르고요. 이건 보통 세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y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x 세타 빼기 y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타 0, 베타 1, x1, 베타 d, xd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가 y1 이렇게 되고요. n번째 데이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포즈면 지금 벡터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 이거 곱해준 거고요. 그래서 x 세타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 세타 마이너스 y 해주면 이게 각각의 i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 밸류하고 실제 밸류하고 빼서 스퀘어를 한 게 됩니다. 요거 조금 손으로 썼더니 잘 안 지저분하니까 수식으로 여기서 볼게요. 네, 요겁니다. 일단 x가 이렇게 생겼어요. x가 여기 첫 번째 칼럼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x 데이터, 두 번째 x 데이터, 여기는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m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m번째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생긴 게를 캐피탈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타라고 여기 표시했는데 이게 여기 노테이션이 베타 제로 여기가 베타 제로 베타 D네. 노테이션을 똑같이 하면 여기 세타가 베타 제로 베타 D고요. Y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네, 요게 좀 전에 요게 지금 predict value 빼기 actual value 스퀘어를 해준 거를 썸을 한 거고요. 1 over 2m은 그냥 normalization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는 머신러닝 쪽에서 쓰는 노테이션인데 자우지가 요게 predict 여기 이렇게 요 노테이션은 뭐냐면 기울기를 b라고 표시한 거고요. 여기 슬롭은 w라고 표시한 거예요. 오케이. 자우지가 요게 predict value고 요게 actual data예요. 그걸 스퀘어를 해서 썸을 해서 1 over 2m 한 거예요.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요거 하고 1 over 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간단한 그러니까 그 L2 로스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아무런 뭐 수학적으로 딥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컴팩트하게 L2 로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로지 하나는 요거를 보통 캐피탈 X라고 표현하고요.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액츄얼 요거 여기 예 지금 미니마이즈 해야 될게 그래서 데이터는 n개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마다 yi가 있고 x는 x1부터 xd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yi를 어떻게 우리는 x를 이용해서 프리딕트 하려고 그러느냐면 y절편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d xd 이렇게 해서 그걸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에러를 스퀘어해서 썸을 한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조금 노테이션을 조금 바꿔야 되네요.
이게 i번째 observed value고요. 이게 predict value고. 이렇게. 오케이. 인터프리테이션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멀티베리에이스로 세팅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풀면 돼요. 요 아까 엘트로스 있었죠?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으면 그게 그 요거를 만족합니다. 요걸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터블 하면 이제 요걸 이렇게 인버스를 취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요 지금 엘트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을 때 그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가 요 노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풀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요것만 이해를 하세요. 요것만, 오케이. 세타 x, a 세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퀘이션이. 그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거는 a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타를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x를 미분하면 3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를 트랜스포즈 해야 돼요. a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요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게 요 폼에 맞게 트랜스포즈가 취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 트랜스포즈 A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세타 트랜스포즈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3x를 x를 미분하면 3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A 세타를 미분하면 요놈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도 세타 트랜스포즈 A에서 세타로 미분을 하면 A가 나와요. 근데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트랜스포즈가 붙은 거고요. 이 경우에는 트랜스포즈가 안 붙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데 그거를 세타로 미분한다는 거는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D로 미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티피컬리 볼 거는 요런 폼이 나오거나 요런 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x에서 x로 미분하면 3이 나오듯이 a 세타 혹은 a 트랜스포즈 세타에서 세타로 미분하면 그냥 세타를 띄는데 폼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경우에는 A 트랜스포즈를 붙여주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그냥 A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폼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로스 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스 펑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세타로 미분해서 0으로 세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컨스탄트 팩터는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트랜스포즈 취해주면은 여기 곱하기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즈 취해주면은 요 순서가 바뀌는 거는 배우셨겠죠? 네? 여기 순서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요. 세타 트랜스포즈 x, x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 세타 플러스 y 트랜스포즈 y. 자, 이게 L이에요. 로스예요. L트로스. 이제 세타로 미분할 겁니다. 하나하나 가봅시다. 자, 이거를 세타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제로. 그죠? 제로. 네, 그 다음에 쉬운 거.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따로 생각. 세타로 미분. 예. 그냥 세타 트랜스포즈만 떨구면 돼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말고. 3x를 미분하면 3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만 떨구면 돼요. 그런데 폼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트랜스포즈가 빠졌네. 여기 트랜스포즈 취할 적에 여기만 트랜스포즈를 취했네. 여기도 트랜스포즈 취해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까리한 2차 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미분이 걸리는 거가 한 번 있고요. 여기에 미분이 걸리는 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그냥 띄어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 세타.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띄어낼 때에는 띄어내는데 폼을 맞추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x 트랜스포즈 x 세타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고요. 보면 똑같은 항이 두 개씩 튀어나와요. 이게 제로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노멀 이퀘이션. 그래서 이걸 풀면 이건 티피컬리 이거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프리딕은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프리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x가 들어와요. x1부터 xd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1 앞에 붙여주고요. x1 더 xd 이렇게 되고,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로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새로운 x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프리딕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디자인 매트릭스에 있는 폼으로 생각을 하면 앞에 2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들어가는데, 세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가 베타 제로 더해서 베타 d가 들어가요. 세타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 x가 주어지면 앞에 2를 붙여줘요. 앞에 2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6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딕 밸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 좀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파이낸스 쪽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작동하는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는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애매하고요. 대충 보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패키지고요.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 패키지고, 요거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이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티커를 SPY하고 APL이라고 그랬고요. SPY는 SP500를 트래킹하는 대표적인 ETF고요. AAPL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SPY하고 애플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만 지금 가져왔고요. 그 종가를 데일리 종가입니다. 데일리 종가를 가져와서 퍼센테이지 체인지라는 게 데일리 리턴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Y의 데일리 리턴과 AAPL의 데일리 리턴을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의 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마이너스 200일부터 마이너스 100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로는 가장 최근 100일치를 사용할 겁니다. 트레이딩 데이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트레이닝 셋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돌린 거고요. 오른쪽은 테스트 셋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그린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마이너스 200일부터 마이너스 100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스캐터 플롯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라인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X축은 SPY의 데일리 리턴이고요. Y축은 애플의 데일리 리턴이에요. 그래서 그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리니어 라인을 그은 겁니다. 오케이? 그 동일한 리니어 라인을 가지고 테스트셋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셋은 가장 최근 100일치의 데이터를 그린 거고요. 거기에다가 동일한 직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월마트와 SPY에 대해서 한 건데 조금 다르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SPY의 데일리 리턴을 X축에다 꼽았고요. Y축에는 대응하는 월마트의 데일리 리턴을 찍었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 요게 월마트의 데일리 리턴 히스토그램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프로젝션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다음에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한 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SPY 데일리 리턴이 있고 월마트 데일리 리턴이 있는데 이 두 개 히스토그램을 보면 뭐를 느낄 수가 있나요? 지금 두 개의 데일리 리턴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월마트하고 SPY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SPY의 폭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지 않아요? 계산은 제가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안 했지만 그림으로만 봤을 때 아닌가? 예. 어찌됐든 여기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낸스 데이터에는 티피컬리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예, 우리 일주일 있다 조지아에서 조지아인가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거버너의 일렉션하고 프레지던트 일렉션의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